마지막으로 그 영역별로 예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다 보면 출제 경향이 이렇고 이 교재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와 연산 영역의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금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금고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 비밀번호를 찾아서 이 금고를 열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어떤 특수약품을 묻혔더니 이게 지금 지문이 나타났어요. 지문이 4군데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가 4자릿수라고 가정을 할 때 가능한 비밀번호를 모두 구하고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비밀번호를 모두 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구했는지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4자릿수니까 만약에 3이 가장 앞에 온다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쭉 찾는 거죠. 이게 기준을 정해서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할지 이제 사고를 다양한 답들을 구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오면 6가지가 가능한데 3도 오고 4도 오고 6도 오고 8도 올 수 있잖아요. 맨 첫 번째 숫자로. 그렇게 됐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총 2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사실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게 최신 형태라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완전히 최근 유형을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지문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역시나 4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나? 어떤 상황인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그럼 가능한 비밀번호를 구하려면 4자릿수라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한 수가 2번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문제를 푸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4자리 비밀번호인데 숫자 3개만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숫자 1개는 반드시 2번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가 2번이 사용이 됐다면 처음에 55 이렇게 나왔을 때 07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를 한 칸 띄어서 나오면 07이 또 자리를 바꿔서 또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 제일 끝쪽으로 간다면 가운데 07이 자리를 바꿔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5가 들어갔을 때는 다 이제 해봤으니까 두 번째 5가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5가 들어갈 때 2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과 7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5가 나올 때 또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5가 2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가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5가 2번 사용될 때니까. 근데 2번 사용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도 2번 사용될 수 있고 7도 2번 사용될 수 있고 0도 2번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가지에서 곱하기 3을 하면 결국은 36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표현해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구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답을 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답을 냈는지 답을 낼 수 있는 거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을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답을 구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유형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형 쪽을 보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24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타일을 배열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런 형태죠. 그러면 타일을 배열해서 남는 타일이 없어야 된대요. 자, 그게 뭘 뜻하냐면 한 개의 타일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원을 구성해야 된다. 요 두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나다라의 경우는 타일은 요 원을 하나를 구성하는데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의 경우에는
요거는 아무 필요가 없죠. 지금 원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타일을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은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돼야지만 이 타일들이 모두 원에 관련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15개의 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24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38, 24, 64, 24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원이 어떻게 생길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만들어지면 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은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의 개수는 이때 2 곱하기 12일 때는 11개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8. 그러면 요거는 사각형이 세 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원은 두 줄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2, 7, 14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가 되면 3, 5, 15, 15개. 그래서 요렇게 해서 15개의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가로로도 배치할 수 있고 세로로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와 6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4개가 6줄이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해서 이렇게 4개가 아래로 6줄이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예전에는 규칙성 문제가 나오면 거의 수열의 형태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들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이제 소재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개구리 풀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8일 만에 연못을 가득 덮였대요. 그러면 5일 만에 가득을 덮이도록 하려면 몇 개의 개구리 풀을 넣으면 되는지 구하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죠? 8일 동안에 2배씩 어떻게 몇 개씩 늘어났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규칙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1개 딱 넣었더니 하루 지나면 2개가 됐죠. 2배씩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하루 지나면 4개. 이래서 8일을 딱 하니까 총 256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가득 덮는데 필요한 개구리 풀은 256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일 만에 덮으려면 1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256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몇 개가 있으면 되죠? 8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156개가 되려면 처음에 8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연못에 개구리 풀 8개를 넣어 놓으면 5일 뒤에는 연못이 가득 덮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논리와 확률, 그 다음에 통계 파트인데 이런 형태는 이제 논리성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그림 1에서 ABCD가 이렇게 ABCD, EF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림 2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알파벳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왜? 선이 한쪽으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이 한 개 연결된 숫자는 같으니까 F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F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1과 연결된 거. 그러면 뭡니까? A는 6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A와 연결이 된 게 B도 있고 D도 있어요. 근데 B로 갔더니 B는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연결이 된 게 이렇게 4랑 5가 있는데 요 녀석은 요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죠. 따라서 B와 5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연결이 됐으니까 아까 뭐죠? 여기 A에서 B도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D도 연결이 됐는데 D는 뭡니까? 요걸 제외하고 나면 2개가 더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갔는데 일로 가니까 여기 2개가 더 연결돼 있는 거죠. 따라서 D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B와 이제 연결된 숫자 2, 그러니까 B와 연결돼 있는
숫자 E가 이게 여기가 연결돼 있는 게 B와 연결돼 있는 게 여기 4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4와 연결돼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도 보시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경시 대회를 준비를 한다면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답을 낼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을 해낼 수 있는 힘들이 점점 강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영재교육원 시험이나 경시 대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출간하게 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이 이제 그런 최근의 경향에 잘 맞게 만들어진 교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재와 함께 잘 준비를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